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CMF 식별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장성입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하고 같이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차입니다. 사업 소개, 촬영 및 검수 가이드, 디캠프 시연, 촬영 시연 등 하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개입니다. 추진 배경은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와 국내 기업, 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이것은 이제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목적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개방을 통해서 전 산업의 진흥화 혁신 및 성장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목표가 이제 직접 고용과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게 인공지능을 굳이 이제 뭐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구축해서 나중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임무정의,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AI 모델링 등의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반복 학습해서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특정 및 속성을 추출해서 저장하는 활동입니다. 원시 데이터는 기계학습을 목적으로 획득 단계에서 수집 또는 생성한 음성,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라고 하고요. 원천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전처리 정제 작업을 수행해서 데이터를 라벨링한 데이터가 부여되지 않은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라고 원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라벨링은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원천 데이터에 라벨링을 하고 데이터를 검사 및 수정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축 과정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검수하시는 분들이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검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로서 가치를 활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저희 이번에 과제는 CMF 식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CMF라고 하면 컬러, 머터리얼, 피니싱을 표현하는 분류 체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컬러는 다 아시다시피 컬러고요. 머터리얼은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피니싱은 이제 마감 처리를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마감 처리를 하는 다양한 화학적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마감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제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제품의 마감에 따라서 제품의 용도나 모양이 많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100개 제품, 10개 이상의 제품군과 10개 이상의 제품, 그다음에 150장 이상의 사진을 부분 이미지 사진들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올해 목표가 15만 장 구축이고요.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18만 장까지 구축을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운영 기관의 현황인데요. 저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 기관을 쓰고 그다음에 참여 기관 2군데가 디자인 전문 기업과 AI 전문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과제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 이제 실무 책임자가 촬영 및 검수 가이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강호 선임입니다.
이번 과제의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이번 과제를 지금 기획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들인데요. 제품을 한두 종류만 찍어도 정말 다양한 그런 촬영 환경들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약 1,000개 제품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이 기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좀 많이 이번에 좀 활용하는 걸로 좀 방향을 잡았고요. 또한 검수 가이드 또한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가이드이기보다 한 참고 가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촬영과 검수를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CF 식별 데이터에 필요한 제품군입니다. 100개 제품군이고요. 저희가 가구, 가전 디지털, 그다음 생활, 의류 잡화 총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뭐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사무 학습용 가구, 계절 가전, 주방 가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저희가 사무용 책상 안에 10개의 제품이 촬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초반에는 모델 하나하나를 다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 제품을 찾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소한 제품에 대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 정도로 분류 나눠서 제품 촬영에 대한 것들이 분배가 될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최소한 저희가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촬영 목록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저희 쪽에 공유해 주셔야지 저희가 촬영에 대한 것들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추진 일정이랑 제품 배정에 대한 것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배정 나갈 예정이고요. 네.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제품 촬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제품을 촬영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에 쓰인 소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걸 학습하기 위한 자료다 보니까 예. 이 지금 보신 33개 중분류를 기준으로 촬영이 진행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음 예. 예를 들어서 거울 강택에 있는 금속 느낌. 사실 인공지능이 금속인지 나무인지 돌인지 전혀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순수하게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가 어떤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33개의 좀 다양하게 제품에 활용되고 있는 소재에 대한 것들을 분류해 보았고요. 네. 이런 33개의 분류 기준으로 저희가 가이 촬영에 대한 가이드랑 그다음에 검수에 대한 가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3개 기관이 같이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요소로서 저희가 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촬영 이미지의 해상도는 FHD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저희가 사실 사진에서는 FHD라는 해상도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이다 보니까 사진의 해상도가 아닌 좀 영상적인 관점에서 기준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카메라 기종마다 FHD의 해상도가 있는 카메라가 있는 반면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용량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8메가 이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 형식은 JPG 파일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CMF 정보를 함께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어노테이션 툴이라는 저희 웹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한 제품당 총 150장의 이미지가 촬영이 돼서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DSLR 미러리스 등을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ISO가 1600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각은 최소한 35mm 이상.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왜곡이 너무 심한 촬영에 대한 제한이 많다 보니까 정말 24mm 쓰고 70mm 쓰고 100mm 다 써봤는데 왜곡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35mm마저도 왜곡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그에 대한 답을 좀 얻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웃 포커싱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인데 포커싱이 되면 학습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최대한 그 찍고자 하는 소재의 정면 각도에서 좀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명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인데요. 정말 조명은 조그마한 위치가 바뀌어도 이 값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명 가이드는 순수하게 참고용으로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사진 업계나 사진 쪽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그 촬영에 대한 조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어쨌든 인공지능 학습이다 보니까 또 이미지를 제출하는 거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좀 뭐 닦으시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새 제품을 좀 전시하는 부분들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공고에 나갔던 이미지인데요. 사실 여기 보이는 이미지보다 더 크게 찍으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샘플을 보여드린 것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384, 384 보라색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최소한의 사이즈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FHD 기준으로 최소한 이 정도 소재에 대한 영역을 표시해 줘야지 인공지능이 그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게 스핀이 먹여 있는 금속 느낌이구나 라고 학습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뭐 밑에 보시면 특히 이 어디죠? 왜 안 나오지? 중간에 있는 하단에 있는 저 안경 힌지 부분이거든요. 이걸 찍기 위해서 저희가 마크로 렌즈와 조명을 활용해서 찍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학습에 대한 것들이 통과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소형 제품에 대한 것들이 아마 차후에 좀 후반부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좀 다양한 이슈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 촬영의 가이드에 대한 것을 좀 더 정리를 진행 후에 아마 배분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좀 더 상세하게 촬영 및 업로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FHD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해상도로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8만 장을 촬영하다 보니까 18만 장의 데이터들이 웹상에서 업로드가 되고 그다음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검수가 3차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과부하로 인해서 서버 자체가 감당을 못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대 FHD 이상의 최대 용량 8메가 이하인데요.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적정 용량은 한 3메가에서 6메가 사이로 그 사이에서 아마 촬영에 대한 것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SO는 1600을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요즘 장비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실용 감도에 대한 부분들이 한 3200까지는 감당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보유하신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운딩 박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바운딩 박스의 조건이 통과가 안 되시면 일단 업로드를 하시더라도 검수에 통과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384, 384 사실 이 384의 기준은 FHD 기준인 거고요. 만약 해당도가 더 높은 게 올라간다. 그럼 그에 비례돼서 그 사이즈가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최소한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과제 제출되는 이미지 데이터는 저희가 홍보용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지금 뭐 업계에서 하시는 그런 홍보용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 좀 편하게 접근하셔서 촬영하는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부분들인데요. 배경과 조명, 실내, 오전, 오후 등 다양한 환경 아래에서 제품 촬영이 진행되셔야 됩니다. 최대한 제품 파트가 화면에 꽉 차도록 촬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형태가 아닌 제품 촬영 파트가 어쨌든 제품이 갖고 있는 소재 재질감 있잖아요. 소재, 색상, 마감 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촬영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도 조명과 자연광, 장소 및 환경 반사 등을 다양성을 감안해서 촬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소재에 대한 학습이다 보니까 단일 소재보다 좀 다양한 소재로서 구성된 제품들을 촬영하시는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좀 불가능한 제품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또 처음에는 특정 유통사랑 협력을 통해서 이 제품의 촬영을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크라우드 워커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도 모르고 또 그분들이 소속된 지역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만약에 촬영하시는 분들이 유통사랑 좀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 쪽에 협조 공문이 필요하다고 연락하시면 저희 쪽에서 당연히 협조 공문 발송 가능하고요. 그런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할 때가 제출 데이터가 150장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소재가 어떤 제품의 소재인지를 저희 쪽에서도 일단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요. 제품의 전체 풀샷 이미지 한 장에 같이 제출되셔야 됩니다. 대신 이 부분들은
저희 장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CMF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 촬영이 진행되어야 된다. 네.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예시보다 좀 더 저희가 필요한 목적에 맞는 이미지를 아래 보시는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좀 분류를 해 봤는데요. 뭐 스피커 거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이 화면의 80% 90% 이상 확보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가죽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80, 90%, 그다음에 버튼의 버튼 부분이죠. 이 부분마저도 저희가 최대한 확대해서 촬영을 진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사실 한 제품에 150장이라는 사진이 정말 쉬우면서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사진을 취미로 좀 오랫동안 해왔었는데요. 혼자서 한 제품 찍는데 쉬운 거는 한 30분 내외로 끝났었고요. 또 긴 거는 좀 1시간 내외로 걸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시간에 촬영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한 5장에서 20장 정도 내외로 150장의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소형 제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촬영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많이 따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촬영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처음에는 저희가 크롭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소형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롭에 대한 걸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장비가 가진 최대 해상도 찍어서 크롭을 한 후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크롭을 할 때 어쨌든 해상도는 FHD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 메타데이터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메타데이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데요. 업로드 하실 때 이 메타데이터가 다 올라와서 저희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데이터가 만약에 그 파일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나중에 검수 자체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해상도 지키시고 메타데이터도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소형 제품을 찍으실 때는 최대한 뭐 배경을 하얀색이나 검정색 활용하셔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뭐 업로드하는 건 150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30장에 대한 것들은 여유분으로서 저희가 아마 업로드하시면서 검수하시면서 분명히 불인정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항상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 원본 이미지 180장에 대해서는 3차 검수, 이 데이터가 저희가 3차 검수를 하면 1차는 저희가 각각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아마 진행할 거고요. 2차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원의 전체 18만 장을 다 검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에 대해서는 디자인 전문 기업인 로템에서 진행할 거고요. 이 3차가 검수가 종료된 시점에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완료되는 것들이거든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180장은 꼭 아마도 저희 쪽에서 예상한 거는 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꼭 보유하셨다가 저희 쪽에서 과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 시점 이후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줌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해상도에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렌즈 줌을 활용하시거나 기본 줌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도가 낮은 제품들은 조명 및 반사판을 활용하셔가지고 제품 표면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촬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촬영 장비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명 가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양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기준은 사실 백룩스의 뭐 실외 이런 부분이 조건이 있긴 한데요. 이전에 보여드린 예시처럼 나올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이 조건을 꼭 지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소한 저희 쪽에 검수한 데 지장이 없다겠다고 판단 내시면 꼭 따를 필요는 없으십니다. 대신 이 조명 색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다양한 색상이 있는 조명을 활용하시면 그 제품이 가진 고유의 색상 자체가 틀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단일 조명 색상 아래에서 촬영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전체 저희가 18만 중에 한 80%는 실내, 그다음에 20%는 실외에서 촬영한 제품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불인정 이미지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미지 확대할 경우에 분명히 흔들림 있는 이미지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도 가이드에 준하지 않거나
육안으로 CMF 정보 식별이 힘든 이미지, 그 다음에 조명이 혼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으셔 제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CMF 이미지 데이터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미지 등인데요. 네, 너무 잘하시는 부분들이죠. 굳이 이런 것들은 제출을 안 하실 거라 믿고요. 예, 참고하셔가지고 최소한 촬영이랑 검수 가이드에 준하는 제품 사진들이 제출되시고 검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또 이슈인데요. 네, 제출하신 이미지들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도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았었는데 일단 뭐 가지고 계신 제품이나 아니면 어디서 뭐 어느 유통사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촬영하시더라도 그쪽에서 촬영에 대한 제재만 없으시다면 촬영하신 걸 저희 쪽에 제출하셔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신 저희 쪽에 제출하실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 쪽에서 갖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갖는 건 아니고요. 이 모든 데이터들이 18만 장이 모든 검수를 끝난 후에 내년 상반기에 AI 허브라는 곳에 모두 업로드가 됩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공개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예, 뭐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 그 누구나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으로서 제공되는 것들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네, 이 파일 제출하실 때 좀 혼선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간단 일정이랑 이 업로드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촬영 클라우드 워커들은 일단 촬영을 진행한 후에 파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한 후에 바운딩 박스 설정, 그리고 라벨링 데이터 설정,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워커 촬영 클라우드 워커들이 할 행위인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쪽 검수 클라우드 워커들이 1차 완료되는 시점이 아마도 촬영 클라우드 워커들의 역할이 끝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1차, 2차, 3차 클라우드 워커들이 검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동시에 촬영과 검수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이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행위들이 저희가 어노테이션 툴이라는 디캠프에서 네, 저희가 이 사진 데이터에 대한 업로드와 검수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가 관련된 그 설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저희가 업로드 및 검수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예, 로템 이동현 소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템의 이동현입니다. 막 사진 막 찍고 계시던데 아마 이건 다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것들 예, 그래서 안 찍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찍는 과정에서 지금 컬러, 소재, 피니시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저희가 시편하고 이런 것들 좀 드렸던 이유가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게 평면이잖아요. 근데 소재는 3D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감이나 투명도나 광택도를 좀 표현하기 위한 저희가 만든 시편인데요. 간단하게 좀 보시면 이건 뭐 과정인데 뭐 디지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드는 과정을 쭉 쓴 겁니다. 그래서 33개의 중분류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게 이게 만약에 뭐 금속 느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플라스틱인 경우도 스프레이에서 금속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금속 느낌으로 저희가 보이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태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금속이 아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금속 느낌이 나면요. 그리고 투명, 불투명, 반투명 이거는 그러니까 그 소재를 이렇게 보셨을 때 이 투명 소재가 있다. 그러면 저게 뒤에 것들이 완벽하게 보인다. 그러면 투명이고요. 안 보인다. 불투명이고요. 약간 좀 흐릿흐릿하지만 형태가 보인다 그러면 저게 반투명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구분해서 투명도는 저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택하실 때 사진 이미지를 찍으면서 저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투명도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얘는 그 표면 조도는 거칠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택도 두 개를 보는데 일단 이게 샘플 2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거칠기가 조금씩 달라요. 위가 고운 부식이고 거친 부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찍고 여기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촉감적으로 아 이건 고운 부식이다, 이 거친 부식이다, 이거 중간 부식이다, 이게 비슷한 형태의 영역으로 라벨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으로는 보일 수가 없는 거라 이 촉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광택도라는 부분은 이제 빛에 의해서 투영이 되는 건데요. 여기 부식이 들어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지금 이렇게 형광등에 이렇게 비춰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얘는 다 그 불투명인 거고요. 광택도가. 그러니까 무광인 거고요. 요 1번 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형광등에 이렇게 비춰보시면 그 유광이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는 형광등의 형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반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형태가 안 보이는 형태지만 빛이 비춰졌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저희가 세 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반사도를 기준으로 투명하게 저 형태가 보이면 유광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예 안 보이면 무광인 거고, 그 중간에 약간 어렴풋한데 형태는 잘 안 보이는데 빛이 비춰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반광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트K 요번 그 저작 도구 설명을 맡은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찍으신 그 사진을 저희 저작 도구에 이제 업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관리자로부터 URL 주소와 아이디 비번을 받게 됩니다. URL 주소 URL 주소를 이제 받으시면은 가능하면 엣지 말고 크롬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연결하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여받으신 아이디와 비번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크게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저작 도구에서 하실 일들은 사진을 업로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업로드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운딩 박스와 메타 작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작업자 매뉴얼로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33개 분류 기준으로 해서 파일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는 저희가 전체 이미지에 대한 업로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전체 이미지에 따른 150장의 상세 이미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업 리스트가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를 반드시 한 장을 올리셔야지 그 다음 상세 이미지 버튼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작업 리스트가 있고 이제 반려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더별로 이제 사진을 올리려는 파일 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가공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가공 작업을 처음으로 하실 것은 바운딩 박스 작업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바운딩 박스 이후에는 다음으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색상을 누르시면은 스포이드 같은 것들이 뜨고 그걸로 이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재에 대한 그 소재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소재가 선택되어지면은 넥스트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그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광택도나 유광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택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검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밋 하시면은 이제 그 검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작업에서 월별로 본인이 하신 작업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수자 매뉴얼로 들어가시면 검수자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받게 되고요. 검수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본인이 검수해야 되는 폴더가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작업단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소재는 잘 선택되어 있는지, 광택도나 이런 것들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바운딩 박스나 색깔이나 아니면 머티리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리젝 리즌을 달아서 다시 작업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작업자가 잘 하셨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어프로브해서 2차 검수자에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작업하신 것들을 장수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달로 확인하실 수 있고, 장수로도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도 저작 도구는 본인들이 정말 실제로 접속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접속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리자로부터 이제 부여받게 되는 주소가 있고요. 이 주소를 이제 크롬으로 접속하셔가지고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번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일단 이미지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폴더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개발 테스트에서 146장을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전에 여기서 전체 이미지라고 보이시죠? 이 전체 이미지가 바로 첫 번째 000으로 시작하는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가장 먼저 일단 올려주셔야지만 그 다음에 상세 이미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 테스트 제가 이 폴더를 입력하면 지금 현재로는 146개의 이미지들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피캠프 공지사항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상세 이미지 150장 업로드를 완료하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4장이 부족한데요. 요거를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이미지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업로드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드래그해서 끌어주시고요. 이게 인터넷 상태나 그 각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약간 느리고 빠를 수 있습니다. 완료하시면 150장 업로드된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0장이 되어야지만 다음 가공 이미지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 이미지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가공 바운딩 박스를 하시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50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해서 클릭해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제 촬영하셨던 것이 나오고요. 맨 먼저는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고 초점이 잘 맞는 곳을 최대한 크게 해서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바운딩 박스를 저장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수정 모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소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컬러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컬러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스포이드로 클릭하셔서 대표 색깔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넥스트 누르시면은 이제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소재는 가죽이니까 가죽을 선택하시고 세이브를 하시고요. 넥스트를 하시면 광택이 나오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무광이라고 할 수 있고 불투명이고 거친 부식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밋을 누르면 1차 검수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3개 정도 했고 지금 하나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공까지 4장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6장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시고 자, 여기 검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수로 들어가 보시면 자, 1차 검수 1차 검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검수 아이디를 배정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지금 아까 전에 작업하신 작업자와 매칭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작업해서 넘어온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 색상과 뭐 예를 들어서 소재와 광택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 개 더 해볼까요? 똑같이 바운딩 박스 생성할 수 있고요. 동일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시고 동일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박스를 크게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색깔을 스포이드로 대표 색깔을 지정해 주시고요. 색상 수정도 가능한 건데요. 이렇게 5가지로 해서 평균 색깔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샌딩 마감된 메틸? 네네네네. 선택하시고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광, 불투명, 고운 부식 이렇게 하셔서 네, 서밋 하면은 검수자로 넘어가고 제가 가공을 한 개 더 해서 145개가 남아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150장을 다 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했던 작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색상과 샌딩 마감된 금속, 지금 방광, 불투명, 고운 부식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은 굳이 수정을 버튼 누르지 않고 바로 어프로브를 누르시면 1차로 이제 2차 검수하시는 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 도구는. 네, 감사합니다. 그 좀 전에 그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아까 이제 그 고리 모양으로 된 금속을 보고 저희가 샌딩 마감된 금속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샌딩 마감, 이렇게 부드러운 샌딩 마감이 된 금속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3개 중분류로 해서 이걸 나눠드린 게 있거든요. 이거를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 있어서 아까 이렇게 모양이 되면은 잘못하면은 패턴이 있는 걸로나 패브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확대했을 때의 느낌을 보시면은 좀 판단하시기에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